네, 오늘의 궁금한 뉴스 오후 궁금해선 남현희 전청조 씨 각종 사건하고 모든 사건 사고 소식들 정리해 보겠습니다. 궁금증 해결사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박준 변호사 그리고 MBN 장가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장 기자. 경찰이 경찰 조사받고 있는 전청조 씨를 일단은 구속영장 신청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9시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전청조 씨는 앱 개발 투자금 명목으로 2천만 원을 받거나 또 중국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투자하라며 억 단위의 돈을 받아 챙겼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아마 오늘 저녁쯤이면 결정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에 속보도 하나 들어왔습니다. 네. 현재까지 전청조 사기 피해자가 15명, 피해 금액은 19억 원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이 됐습니다. 15명이 19억 원. 꽤 많은데 박준 변호사님, 네. 이제 구속영장 신청이 됐으니까 뭐 이제 발부가 된다고 이제 봐야겠죠? 어떨까요? 발부될 가능성이 높죠. 네. 왜냐하면 이게 특경법, 그러니까 사기 범죄이긴 한데 금액이 매우 높습니다. 특정 범죄,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3년 이상, 5년형이고 피해자가 너무 많고요. 누범 기간 중이고 전과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15명 피해자 19억 원. 이거 예상하셨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계속 며칠째 얘기하고 저는 있었는데. 조심스럽게 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패턴은 거의 유사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좀 팔든지 하고 또 남현희 씨를 어느 정도 이용을 한 걸로 보이기도 하고요. 대부분 패턴은 뭐냐면 또 투자할 수 있다, 더 많이 벌겠다, 달라. 뭐 여러 방식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피해액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어쨌든 그제 체포된 전 씨가요, 대체적으로 협조적인 태도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고 하는데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좀 뭐 인정하고 있는 분위기죠? 그렇습니다. 피할 방법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돈을 받은 건 사실이고 또 편취라든지 고의가 피해자들 주장에 따르면 거의 확실해 보이기 때문에 피할 방법이 없는데 지금 이제 협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좀 눈에 띄는 부분이 남현희 씨하고 지금 공모했다, 아니면 남현희 씨가 알고 있다, 이 얘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중요한 거는 뭐 지난 벤틀리 차량 얘기도 했지만 벤틀리 차량은 본인이 사준 게 아니고 남현희 씨가 했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가장 좀 중요한 것 중에 받았던 금액을 남현희 씨나 그의 가족들한테 줬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한 1억 4천 정도의 남현희 씨 대출금도 갚아줬고 또 남현희 씨 가족들한테 500에서 뭐 300씩 매달 생활비도 보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얘기를 계속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공범 내지 같이 했다. 그래서 자신의 어떤 형량을 줄이는 효과도 있고요. 피해자들이 추궁을 하려면 남현희 씨한테 추궁이 가능합니다. 민사라든지 그런 것까지 지금 고려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물귀신 작전이라고 이렇게 봐야 그렇게 되나요?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럼 형량이 좀 낮아질 수 있다. 뭐 그만큼은 본인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장가 기자, 전 씨가요 이제 남현희 씨한테 돈을 다 써서 한 푼이 없다고 했는데 어제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가 어제 이 부분을 확인해서 기사를 썼는데요. 전청조 씨가 변호사를 선임한 게 어제 확인이 됐습니다. 한 법무법인이 전청조 씨 변호를 맡았고 사실 전청조 씨가 돈이 한 푼도 없다라고 말한 부분을 어제 저희가 또 목소리를 직접 들려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 변호사를 선임한 점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말들이 많기는 합니다. 네. 사실 뭐 변호사 선임 비용 그러니까 뭐 착수금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취재는 됐습니다만 뭐 개인적인 부분이라 제가 언급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제가 전청조 씨 변호인하고도 어제 연락이 닿아서 얘기를 좀 했는데 그런가요? 네, 전청조 씨 측에서도 뭐 자신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좀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이고 죗값은 또 치르겠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고요. 또 실제 전청조 씨가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체로 혐의를 좀 인정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다. 적극적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조사받고 있다. 박준 변호사님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내용은? 진술 거부권 행사한 이유는 뭔가 본인이 억울하거나 아니면 뭔가 정치적인 이유가 있거나 뭐 어떤 다른 이유가 있을 때 진술 거부권 행사하지만 이런 형사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의 어떤 피해가 확실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진술 거부권이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변호인 조력을 받았을 걸로 생각이 들고 이 변호인을 선임했다. 사실은 돈을 만약에 갖고 있어가지고 다 갚을 수 있다면 그 돈을 갚는 게 가장 유리하겠죠. 사기 범죄에서는. 그렇지만 그 돈은 아마 쓰고 없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변호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본인은 이미 1년, 2년 전에
감옥에서 나왔거든요. 네. 교도소 생활을 상당히 어려워했다고 하고 전과가 있고 누범에다가 피해액이 상당히 큽니다. 뭐 만약에 실형이 된다면 중형 예상이 되기 때문에 뭐 다툴 건 좀 다퉈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변호사 선임을 한 것으로 좀 보입니다. 혹시요 변호사 비용 이런 경우에는 얼마나 그러니까 씁니까? 뭐 말씀드리기 뭐한긴 네. 한데 뭐 저희 같이 일반 변호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로펌이나 이제 큰 법무법인에서 하게 되면 많은 경우는 억대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수천만 원에 이제 해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정확하게 얼마를 했든지 네. 뭐 하기는 저는 해줄 수는 없는 알겠습니다. 취재를 예. 했지만 그 네. 부분은 뭐 밝히기는 아직은 어려운 알고 상황이어서요. 있습니까? 네.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은배 팀장님, 일단 전 씨 신병을 확보했으니까요. 이제 다른 혐의는 물론이고 이제 계속 제기되고 있는 남현희 씨의 공모 여부, 요게 이제 조금 이제 틀리게 좀 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전청조 씨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48시간 수사되는데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어요, 검찰에. 근데 검찰에서 기각할 사유는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구속이 되면은 열흘 정도 시간을 벌거든요. 체포한 뒤로 열흘 정도는 경찰에 수사를 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 전 씨가 돈을 아마 그 남 씨한테 줬지 않습니까? 네. 선물 같은 걸 했는데 요거를 남 씨가 처음부터 공모해서 받았는지 아니면 중간에 알고도 방조해서 받았는지는 경찰 수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그리고 문제는 그 휴대폰을 그 남현 씨가 갖고 있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씨 거를 남현 씨가 그렇죠. 가져왔어. 전 씨 거를 남현 씨가 갖고 있다가 제출했기 때문에 깜빡하고 자기가 실수로 갖고 왔다고 얘기하고 실수로 있습니다. 갖고 왔다고는 하지만 조금 그런데 어떻든 네, 간에 어쨌든. 그 컴퓨터 같은 걸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포렌식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만약에 삭제했다 하더라도 네. 복원이 가능하니까 그 추적도 하고 또 가장 중요한 거 이 사기 수사는 그 박 변호사님 잘 알겠지만은 돈의 흐름이 가장 중요해요. 돈의 흐름. 그러니까 돈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현찰도 움직이지만 계좌, 은행 계좌를 추적하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돈의 흐름을 알게 되면은 공범 여부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말씀하셨지만 지금 핵심이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불리는 세컨폰, 이 전 씨의 세컨폰인데 두 번째 폰이죠. 여기에 이제 뭐 근거라고 여기 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금융 정보까지. 일단은 이 세컨폰 남현 씨가 제출했다고 하는 거죠 경찰에? 어제 제가 이 부분을 경찰에 오후에 확인했을 때는 아직 제출되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오늘 오전에 다시 경찰에 문의를 했더니 어제 오후 늦게 남현희 씨 측에서 제출을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변호사 측에서도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지금 전청조 씨가 받고 있는 혐의가 굉장히 많은 만큼 좀 찬찬히 하나하나 사건을 좀 수사하고 들여다보겠다 이런 계획이고요. 이 세컨폰, 그러니까 전청조 씨가 대부분의 금융거래를 해온 것으로 알려진 세컨폰에 대해서도 잘 들여다봐서 범죄 혐의에 증거가 될 만한 점이 있는지 찬찬히 들여다보겠다. 아직은 좀 천천히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제 뭐 정말 오늘 내일 뭐 다음 주부터 이제 쭉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부터는요. 프레스룸 라이브의 단독 취재 내용을 저희가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전청조 씨 피해자 목소리를 담았는데요. 사건 파헤치고 있는 이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 알려드리고요. 일단은 피해 사실, 당시 상황, 인터뷰 내용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투자를 한 당시에 벤틀리도 구입한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 여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투자한 돈이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모두 남현희 씨 명품 선물 사주는 거에 거의 다 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끝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는데요. 근데 마지막에는 미안하다고 했고 남현희 씨한테 가서 달라고 하라고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남현희 씨랑 만난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접촉을 할 수가 없었고요. 접촉했다면 저는 피해 변제를 요구했었을 거예요. 왜냐면 제 투자금이 사기였고 모두 남현희 씨의 명품 선물과 벤틀리나 뭐 이런 등등 이런 선물 사는 걸로 쓰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 변제를 간절히 요구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근데 이렇게 나선 이유는 사실 남현희 씨가 지금 받은 모든 명품 선물들, 옷들, 명품 액세서리들, 벤틀리 차량 그리고 생활비 뭐 지원, 카드값 지원들이 수많은 피해자들의 피와 눈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 또한 그 사실이 너무 힘들고 피해자들은 매달 매일 대출 이자 때문에
걱정을 하고 지내는데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얘기 들으면 정말 안타까운 사연인데 이 전 씨가 남현희 씨한테 가서 돈을 받아라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건데 이 책임을 떠넘긴 건가요? 뭐 어떤 건가요? 이거? 우선 이 부분부터 좀 말씀을 정확하게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녹취는 김민석 강서구의회 의원을 통해서 저희가 질문지를 전달을 드렸고 네. 이 전청조 씨 사기 피해자들이 강서구 주민들이 좀 몇 분이 계셔서 김민석 의원이 피해자를 직접 접촉해서 이루어진 인터뷰라는 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일단 피해자들의 입장은 자신들의 투자 금액을 남현희 씨의 선물을 사는데 좀 들어가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는 사안이고 전청조 씨도 처음에는 이 피해자들한테 미안하다고 했지만 나중에는 남현희 씨한테 가서 달라고 말을 하라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남현희 씨가 뭐 사기를 공모했는지 아니면 몰랐는지 방조했는지 이거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내용이지만 어쨌든 전청조 씨가 결국 이렇게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눈여겨봐야 될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이 피해자분이 오늘 경찰이 발표한 피해자 19명 중에 한 명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박준 변호사님, 일단은 피해자가요. 피해 변제를 좀 간절히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뭐 남현희 감독이 일단 뭐 벤틀리도 있고 명품도 많이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피해자들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피해자들은 재산 범죄를 당한 거예요. 그 재산 범죄의 어떤 규결지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그것을 받는 거, 금전으로 다시 받는 거. 그것을 아마 원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인터뷰도 한 것 같아요. 내가 사기당한 편취당한 돈이 벤틀리로 갔고 내가 사기당한 돈이 남현희 씨 명품으로 간 것 같다. 그러니까 그걸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이제 주장으로 보이는데 일단은 관문을 좀 넘어야 됩니다. 첫 번째 관문은 남현희 씨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사기에서 얻은 이익인 걸 알고도 그것을 취득했을 때 뭐 범죄 수익 환수라든지 대상이 될 수가 있고요. 남현희 씨가 공범이 돼야 되는 상황이 첫 번째 필요하고요. 그러고 또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 돈이 두 가지가 돼야지만이 민사라든지 아니면 그걸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전청조 입장에서는 알았다, 내가 여자 뭐 성전환 이것도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부분 지금 남현희 씨는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쟁점 중에 하나가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언제 알았는지, 이 벤틀리 구입할 때 아니면 돈 받을 때 사기로 받은 돈인 거 알고도 썼는지 이런 것들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현희 씨가 일단은 뭐 그런 거 명품 자동차 이런 거 다 돌려주고 싶다. 애초에 욕심 없었다고 하니까 일단 돌려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누구한테 줄 수도 없고요. 피해자 지금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벤틀리 금액보다 피해자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확인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김은배 팀장님, 남현희 씨도 일단 공모했다, 뭐 공범 의혹이다,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전 씨 모친하고 이제 경호원에 대한 공모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전청조 씨가 투자들한테 그 돈을 입금시킬 때 경호원 계좌번호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남현희 씨하고 전청조가 다 우리 거주했던 시그니엘도 경호 팀장 명의로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경호를 써먹죠. 근데 그 사기 행각에 피해 당했다는 그 진술이 나왔는데 예 씨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을 넣으면 큰 돈을 벌 수 있겠다 해가지고 속아가지고 돈을 누구한테 보냈냐면 전 씨의 어머니 사모 씨라고 하는데 그 계좌를 알려주니까 거기에 돈을 입금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 씨는 그 예 씨를 비롯한 투자자들에게 그 상장사에 투자하면 1년 후에 이자 포함해서 2배, 3배를 주겠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수행하던 경호원들 계좌 알려주거나 또 자기의 어머니의 계좌를 이용해서 투자금을 받은 거로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SBS에서 아마 그걸 취재를 했던 것 같아요. 했더니 전 씨 어머니한테 전 씨가 그 어머니 계좌를 이용했습니까? 물었더니 그 어머니는 답변을 안 했습니다. 이건 경찰에서 추적하면 금방 나올 거고 단지 뭐라고 했냐면 지인들한테 딸이 잘못은 했지만 혼자 한 건 아니다라면서 남현희 씨 등이 사기 행각에 가담했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자기 딸을 위해서 자기는 공범 관계를 말 않고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모양새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요. 경호팀장 이분에 대해서 피해자 A 씨가 일단 언급한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도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캡처본도 있고요. 은행 어플에서 입금한 내용이 다 있는데 경호원 이모 씨한테 입금을 했고요. 그 캡처본이랑 이런 것들이 다 실제로 금액이랑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출할 수 있으면 제출해드리고 싶어요. 경호원한테 입금한 내역도 있고 캡처본 내역도 다 있다. 그리고 이거 증거가 확실히 되는 거겠네요. 자, 일반적 사기 사건 같으면 사기 친 사람이 있을 겁니다. 말을 하는 사람. 그리고 입금한 계좌가 있으면 입금 명의자가 있죠. 네. 다 공모해서 같이 고소를 하거나 같이 이제 공범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뉘앙스로 이제 피해자는 얘기했던 걸로 보이는데 이 사건은 좀 이상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경호원이 과연 그것을 알았을지 또 알았다면 계좌를 줄 이유가 없어요. 자기가 이익을 받지 않는 이상은 자기 명의를 준다는 거는 사실은 자기도 뭔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럼 무엇을 생각하고 했는지도 좀 파악이 필요하고요. 네. 정말 재벌이라고 생각하고 준 건지 아니면 자신이 자기의 계좌가 사기 범행에 쓰인다고 알고도 줬는 건지도 확인해야 되고요. 또 궁극적으로 계속 얘기를 하지만 이 사건의 지금 시작이 결혼 사진 아니겠습니까? 네. 그 잡지책하고 결혼했던 그 부분. 그 사진을 공개를 하면 다들 자기 명의로 돼 있고 자기 본명으로 돼 있는데 이런 일이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거든요. 남현희 씨가 이걸 알면서도 왜 이걸 찍으러 했을까요?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쉽게 이게 공범으로처럼 보이는데 행동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 뭐 어제 보도 내용 보면은 이 잡지책하고 인터뷰하고 사진 찍은 이유가 이제 전 씨가 뭔가를 원하기 위해 나 이런 사람이야라고 하기 위해 했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여주기 위해. 그것도 사실 좀 네. 납득하기 어려운 게 본인이 본명으로 지금 뭔가 활동을 다 하고 있거든요. 그 얼굴 다 드러내고 있고 이렇게 많은 피해자들이 있는데 사실 납득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사기 사건하고는 그 좀 궤가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일단 김은배 팀장님, 일단 의혹이 이렇게 많은 만큼요. 경찰이 이제 전 씨 주변 인물들 이제 다 조사하겠죠. 뭐 경호원 비롯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전 씨 주변 인물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가장 남현희 씨도 조사를 하겠죠. 그리고 모친 계좌를 빌려줬기 때문에 또 경호원들, 경호팀장들 이런 분들은 계좌를 빌려줬으면은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처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 씨가 사기칠 때 이용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름을 빙자한 분들, 네. 오박사라든지 뭐 신라호텔 이런 거는 이름만 거론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피해졌다든지 아니면은 공모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아마 소환 조사는 안 할 것 같고요. 단지 주변에 있던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 모친이라든지 남현희 씨 조사를 하는데 가장 먼저 조사를 하는 사람은 아까 그 전모 씨지 않습니까? 네. 전모 씨 진술을 확실하게 받은 다음에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차곡차곡 소환 조사를 할 겁니다. 장 기자, 그리고 전청조 씨가 과거 펜싱 협회에 접근해 있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뭐 남현희 씨 통해서 접근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네, 남현희 씨는 지난 1월에 강원도에서 열린 펜싱 대회 시합장에서 펜싱협회 고위 관계자에게 전청조 씨를 30억을 기부할 기업인이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후원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돈의 출처나 입금자는 묻지 말라 이런 조건을 달았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일정 액수 이상의 기부금을 내게 되면 금감원에 신고를 해야 돼서 익명 기부는 안 된다. 이렇게 펜싱협회에서 얘기를 해서 이 후원은 무산이 됐다고 합니다. 또 이 얘기도 있어요.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를 협회 행사 등에 자주 동석을 시켰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 언론에 따르면 지난 7월에는 전청조 씨가 출입 권한이 없는 펜싱 대회장을 구역을 드나들다가 이 협회의 주의를 받은 적도 있다고 합니다. 박준 변호사님, 네. 일단은 이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를 그 펜싱협회나 뭐 대회장에 데려갔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이런 부분도 두 사람이 공모했다 안 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 기부 관련된 거는 저는 이 사기를 하면서 기부를 하는 경우는 좀 드물거든요. 유흥에 쓰든가 딴 데 쓰는 게 많고 이거는 저는 관련 법령을 좀 알았지 않겠나. 기부금 모집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다 밝혀야 됩니다. 금액 일정이 넘어가면. 몇 천만 원도 그런데 30억이면 더더욱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기부하는 것처럼 이것도 포장지를 부여하는 겁니다. 이만큼 돈이 많은 사람이다. 그렇게 하려고 사기에 다르게 이용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제 개인적 생각이긴 한데. 네. 그리고 남현희 씨가 이제 이런 것들 다 알고 있었냐, 알지 못했느냐 이게 가장 앞으로 나올 중요한 네. 쟁점 같아요. 일단은 남현희 씨 말로는 본인은 몰랐다라고 하고 또 행동들을 봤을 때는 좀 몰랐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한데 네. 이 펜싱협회 가고 이런 부분들은 좀 심각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요, 이 펜싱협회가 전청조 씨 30억을 후원금을 받았다. 만약에 받았다 하면 이 내용, 이 이유는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받지를 뭐 못했으니까 뭐 가정이긴 한데 네, 가정입니다. 예, 받았다고 하면 글쎄요 펜싱협회가 그걸 알고 받았다면 이게 범죄 수익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모르고 받았다면 기부를 한 겁니다. 단절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정상적으로 갔다 그러면 큰 문제는 없다고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은배 팀장님, 뭐 액수가 30억입니다. 이게 기부라고 하는 형태인데 30억인데 이런 액수가 너무 커요. 커도 너무 큽니다. 기부금 액수는 크죠. 이 기부금 액수를 신고하는 걸 알면서 할 수도 있고 아까 변호사 말한 대로 아니면 자기를 신뢰를 받기 위해서 하기를 주기로 했는데 처음에는 이 전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혼인 빙자 사기 같은 걸 했지 않습니까? 자잘했어요. 올챙이였는데 갑자기 유명인을 만나면서 간이 배 밖에 나온 거죠. 갑자기 10억, 20억 된 거예요. 그렇게 쓰는 이유가 그게 써보니까 먹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남 모 씨한테 비사 제 자동차를 선물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3억대 간다고 들었는데 3억대 자동차. 이렇게 액수가 커지다 보니까 오히려 신뢰를 준다 싶으니까 여기에서도 30억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자기가 신뢰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하나의 쇼일 뿐이지 다른 건 없다고 봅니다. 이게 30억이 뭐 300억으로 좀 이제 좀 뭐 사기를 예를 들어 사기 치는다 그런 그렇죠. 것도 사기꾼들은 볼수 자기가 돈을 투자한 만큼의 몇 배를 뽑아야만이 사기꾼인 것이죠. 뭐 때까지나 뭐 저희 의견이고 뭐 주장입니다. 자, 장가 기자 그리고 또 의혹이 새롭게 나온 게요. 전 씨가 운영한 펜싱 학원입니다. 전청조 씨가 이제 남현희 씨가 운영한 거하고 좀 다른 학원이 또 2개잖아요, 학원이. 이 학부모들로부터 거기서 수억 원을 뜯어냈다 이런 의혹까지 또 나왔어요. 한 보도에 따르면 전청조 씨가 매널이라는 학원을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매널. 네, 기존 펜싱 수업과는 또 다르게 고급 수업인데요. 이 학부모에 따르면 남현희 씨가 이 고급 레슨을 받으라면서 전청조 씨가 운영하는 매널에 등록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건 학부모의 주장이고요. 그 수강료 이체 내역을 보면 남현희 씨 펜싱 아카데미보다 더 비싼 200만 원이 월에 책정이 됩니다. 월 2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여기서 조금 아리송한 게요. 매널 대표는 전청조 씨인데 수강료는 남현희 씨 계좌로 들어갔고 또 수업도 남현희 씨 펜싱 아카데미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박준 변호사님 네. 이게 좀 애매합니다. 여기서 좀 정말 공모 관계냐 뭐가 좀 여기서 또 더 드러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좀 조사가 이제 돼야 되는데 전청조부터 조사를 할 겁니다. 필요하다면 남현희 씨도 좀 빨리 불러서 지금 단계는 아직 피의자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단계는 참고인이지만 좀 전에 김일태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리해서 좀 질문을 좀 해서 어느 질문, 어느 답변이 맞는지 뭐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확인 과정을 좀 거친 다음에 남현희 씨가 언제부터 이런 사실을 알게 됐는지 또 남현희 씨가 무고한지 그 부분이 이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그리고 펜싱 학원이 지금 가보면요 굳게 닫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문을 열나 안 열나 공지도 없고요. 그래서 환불해 준다. 월 이건 200이랬는데 학부모들 지금 난리랍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남현희 씨 운영하는 펜싱 학원도 지금 문 닫힌 상황인데 지금 이 전청조하고 이 문제도 있지만 더 문제가 또 있어요. 미성년자의 코치가 미성년자 성폭행했던 얘기가 그렇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도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또 이게 언론에 크게 등장을 하다 보니까 문은 닫혀 있고 학부모 주장에 따르면 뭔가 공지도 없고 돈은 냈는데 환불 얘기도 없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고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뭐 빠른 시기 내에 이걸 열거나 재개할 가능성은 좀 낮지 않나. 뭐 개개인적으로 환불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김일태 팀장님 이게 뭐 월 200입니다.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아무리 강남이라고 해도. 강남이라 하더라도 싼 돈 아닌데요. 실제적으로 개인 교습이 1시간에 50분 하는데 한 15만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15만 원 정도니까 한 열흘 정도 하게 되면 150만 원 정도 받았고 아까 매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전 씨가 운영하던 거 거기는 1회 강습이 20만 원씩 받았으니까 한 10회에서 200만 원 받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크다고 할 수도 있고 작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남현희 씨가 뭡니까? 메달리스트잖아요. 올림픽에 은메달, 동메달 딴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메달리스트한테 받는 개인 강습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비싸지는 않은 거로 보이는데 어찌됐든 전 씨도 그걸 빙자해가지고 오히려 메달리스트보다 더 많게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보면 계좌를 남현희 씨한테 들어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제가 듣기로는 전 씨는 신용 불량자라 거래, 계좌, 즉 금융거래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경호원 계좌를 썼든 그렇죠. 모친의 남의 계좌를 계좌를 쓰는 거죠. 썼든. 물론 범죄를 나눌 수도 있지만 일단은 자기 금융 계좌를 틀 수가 없으니까 타인 계좌를 쓸 수도 있었던 것이죠. 네. 그리고 장가 기자. 또 하나요. 이 한 유튜버에 따르면요. 전청조 씨가 타고 다니는 고급 외제차 있는데 이게 뭐 벤츠 마이바흐 뭐 최상급 모델인데 이게 근데 전청조 씨의 소유가 아니라는 의혹이 나왔어요. 그럼 이거 대체 누구 건가요? 네, 어제 사설 탐정이 유튜버 카라큘라가 올린 영상에서 전청조 씨가 탄 이 벤츠 마이바흐 S클래스의 자동차 등록 원부를 공개를 했는데요. 네. 이거 리스 계약 당사자가 남현희 씨입니다. 매장 관계자의 말도 좀 따르면
남현희 씨와 남현희 씨의 전 남편이 시승도 하고 계약도 하고 출고도 같이 했다. 이런 증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정리하면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한테 벤틀리 차량 3억 원에 달하는 벤틀리 차량을 주고 남현희 씨가 타던 그 벤츠 차량을 전청조 씨 본인이 타고 있는 거네요. 그렇게 정리가 볼 될 수 수 있을 것 있겠네요. 같습니다. 일단 박준 변호사님, 네. 이쭉 사건을 보면요, 남현희 씨가 정말 무고한 피해자가 맞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이런 거는 정말 수사를 맡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 지금 전청조 씨의 다른 뭐 피해라든지 다른 사기 혐의 이것도 중요하지만 남은 게 이제 이 부분 같아요. 이 사기 범죄, 재산 범죄에서 과연 그럼 누가 그 수익을 얻었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패턴상으로 봤을 때는 전청조도 얻었겠지만 대부분 남현희 씨한테 지금 가버렸어요. 저수지 근로자 돈이 가버렸다고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알고 한 건지 정말 몰랐는지 정말 가스라이팅 당해서 그렇게 이용당한 건지 이 부분이 앞으로 이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관련 의혹을 밝혔던 유튜버가요, 이 전청조 씨하고 나눈 통화 내용이 있는데 이거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사업을 하려고 남현희 감독님을 찾아간 거였어요. 내가 직접 얼굴을 보고 판단하는 건 다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레슨을 받겠다고 했고요. 두 번째 때 나와 사업을 같이 해보지 않겠어요? 라고 제가 제안을 한 것도 맞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레슨을 받은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러다가 제가 좋아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했고요. 여전히 진심으로 아낍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현이라는 사람한테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남현희 감독님께서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는요, 모두 다 사실이에요. 남현희 감독님 인터뷰에 부인할 만한 내용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남현희 씨가 한 인터뷰가 뭐 다 사실이고 사랑받고 싶었다라고 전청조 씨가 얘기했는데 팀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좀 이해 안 가는 건 전번에는 남현희 씨를 이제 끌고 들어가는 마형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남현희 씨 말이 뭐 사실이다. 그리고 사랑했다. 요거는 이제 감성에 자기 동정론 때문에 감성에 호소하는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전청조 씨는 남현희 씨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려고 했었고 남현희 씨를 사기 도구로 사용한 건 맞는데 네. 여기에서는 애정을 얘기하면서 동정론을 일구는 거 맞아요. 그러면서 남현희 씨 말이 맞다 그런다고 한다면 일반인 생각할 때 남현희 씨가 사기 범죄에 자이든 타이든 혹 끌려들 것 같은데 왜 이제는 또 아니라고 하지? 좀 약간 그 인터뷰 내용이 좀 약간 제가 아리송한 인터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겠습니다. 이제 전청조 씨 의혹은요 너무 많이 해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내일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